네, 코스피가 오늘 장중 7,900턱밑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며 4% 넘게 오른 7,8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6천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오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7,900을 눈앞에 둔 7,899를 기록하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장 마감 직전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4.3% 오른 7,822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급등하면서 장 시작 30분도 되지 않아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기술주 훈풍의 폭등세를 보이며 각각 6.3%와 11.5% 오른 28만 5,500원과 18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때는 28만 8,500원과 194만 9천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소수의 대형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도하며 지수를 내렸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0.03% 내린 12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선 지 8거래일 만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합계가 6,400조 원대, 코스닥이 670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전거래일과 비교할 때 0.7원 오른 1,472.4원에서 거래됐습니다. 앞서 환율은 오늘 1,466원에서 주간 거래를 시작했고 장 내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신 휴전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유가도 상승세였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달러 선,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9달러 선으로 각각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8.10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재차 부각되고 달러 인덱스 반등으로 해외 시장에서 롱베팅이 강화돼 일시적으로 환율 상방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남우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서연 특파원, 남우호의 손상 범위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정부 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남우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공개된 피격 사진을 보면 좌측 선미 외판에 큰 파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 범위가 폭 5m, 또 선체 내부 깊이 7m에 달합니다. 선체 내부 프레임도 안쪽으로 휘어진 상태입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한 건데 공격 직후 진동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관실 화재는 1차 타격 직후에 발생했고 2차 충격 이후 불길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본격적인 수리 모드로 전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남우호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조금 전에 남우호 갑판 위에서 안전모를 쓴 작업자 4명이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박 수리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MM에는 선박을 최대한 신속히 수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HMM 관계자는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HMM 측은 수리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수리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우호는 올해 초에 항해를 시작한 선박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파손돼 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HMM 관계자도 정부가 공개한 피격 사진을 봤을 때 단기간에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도 지역 현장 일정이 빡빡합니다. 국회에선 야당이 정부의 남우 피격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전형적인 정쟁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남우호 피격 사건이 화두죠. 네, 국민의힘은 이란이란 글자는 어디에 숨겼느냐며 정부를 향한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CCTV를 확인해놓고도 미상 비행체라고 하는 건 무슨 외계인의 UFO 공격이라도 있었냐는 거냐며 정부의 발표를 비꼬았습니다. 지도부는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더니 대통령은 방구석 여포처럼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고요. 상임위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졌습니다. 외통위 국방위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공격당했는데 정부는 뭐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섣부른 추측과 억측으로 한미동맹을 모욕하고 있다며 이성을 회복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 국익을 뒷전으로 미룰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처사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을 위협하는 아마추어적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상임위 질의에 대해서는 미상 비행체의 기종과 주체가 확인되는 다음 주쯤 개최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야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준비로도 바쁘죠. 네, 민주당은 영토 확장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호 공천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추켜 세우며 상대적 열세 지역인 강원도를 확실히 탈환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남자 우상호, 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우상호입니다. 우상호가 강원도를 힘있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성으로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고리 삼아 보수 진영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입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에는 부산과 대구에 이어 오늘 오후 울산을 방문했는데요. 전통적인 우세 지역인 영남권부터 확실히 다지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각 지역의 공약과 쟁점 이슈도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서울은 역시 부동산이죠.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본격화하며 중산층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라디오에서 공급을 막고 토허제를 충동적으로 풀어 전월세난을 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며 오세훈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 진영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도부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호 후보의 만남은 서울 부동산 지역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다라며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북갑에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북구 주민을 자기 정치의 방패로 삼지 말라며 한동훈 후보의 경고장을 날렸고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을 찍는 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서 보수 재건을 가로막는 길이라고 맹폭했습니다. 경기 평택을에서는 법여권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보수 진영 출신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세월호 발언 등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민주개혁 진영 가치에 부합하는지부터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SNS를 통해 세월호 발언에 대해 오늘 사과했고요. 또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사장 최 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 씨는 조사 초기 박광렬과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최 씨가 박광렬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겁니까? 네, 최 씨는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박광렬에게 공급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6kg을 포함해 마약류 119kg, 시가로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국에 체류하며 마약을 유통해오다 지난 1일 국내로 송환된 최 씨는 조사 초기 박광렬과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와 박광렬을 연결해준 핵심 공범들의 진술과 압수한 휴대전화 13대를 디지털 포렌식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최 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범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시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박광렬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해 동남아에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 씨 소유의 비트코인 68억 원 가운데 60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신상 정보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됐습니다. 헬기 등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수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실종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산행에 나섰는데요. 혼자 주봉 쪽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긴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군 가족은 A군이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까지 벌였지만 찾지 못했고 날이 밝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실종 이틀째인 오늘 현장에는 헬기 한 대와 인력 100명이 동원됐습니다. 주황산 일대 주요 탐방로와 인근 계곡, 하산로 등을 중심으로 A군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공원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가 145cm 정도의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중국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레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9년 전에 방중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엔 천단이라는 곳에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고요? 네, 미국 백악관에서 밝힌 것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도착입니다.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15일엔 두 정상이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할 계획입니다. 앞서 13일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납니다. 정상회담 불과 하루 전 서울에서 미리 합의문을 작성하고 베이징에서 도장만 찍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사전 협상이 일본에서 열릴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고려해 한국을 선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9년 전에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 의전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천단으로 가는군요. 네, 자금성이 황제의 궁전이었다면 천단은 천자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공간입니다. 9년 전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통째로 비우고 만찬까지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호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치는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과거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에서 특별 의전으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대신 타이완을 비롯한 핵심 이익에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